안녕하세요. 런바이플레이의 찬찬쌤입니다. 자, 우리 2017년 맞이해서 이번에는 자이스토리 미적분 1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작년까지 자이스토리 수학 1, 수학 2를 같이 문제풀이를 했었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미적분 1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수학 1, 수학 2를 문제풀이 위주로만 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 우리 미적분 1은 기본적인 개념 해설에 플러스 문제풀이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일단 메인은 우리 문제풀이가 되도록 할 거고요. 개념 해설이라고 하면은 우리 자이스토리 그냥 각 단원마다 앞부분에 보면은 한 페이지씩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이 된다. 수업 진행은 이제 첫 번째, 뭐 섹션이 우리 총 8개 있죠.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는데 먼저 A 개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A 문제 풀도록 할게요. A 문제 풀고 다시 B 개념 들어가고 그 다음에 B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개념을 이미 학원이나 또는 학교에서 충분히 숙지하신 분들은 굳이 개념 정리하는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바로 자기가 문제 풀어 보시고 모르는 문제들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문제 풀기엔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개념 영상부터 이제 개념에서 플러스로 우리 개념 정리 끝나면 뒤에 체크업 테스트 문제 있죠? 체크업 테스트 문제까지 같이 풀 거니까 개념 영상을 보신 후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진행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다시 미적분 1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before we start 하기 전에 몇 가지 내용들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래 제가 이전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하는 건, 제가 하는 일은 쉬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적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근데 제가 쉬운 걸 어렵게 풀어서 말하면은 미적분을 하루 종일 풀어도 모자라겠죠? 미적분이란 거 어렵게 풀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 가서도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이제 자연과학이나 공대를 가시는 분들은 미적분을 배우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풀어드리면 너무 미적분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전에서 미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찾아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근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미적분이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미분과 적분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죠. 미분과 적분을 줄여서 미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우리 각각 미분과 이 적분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우리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검색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정말 간단하게 나왔어요. 어떤 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 미분 계수가 뭔데? 미적분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미분 계수를 알리는 만무하죠? 그럼 이제 또 미분 계수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네, 걔를 찾기 전에 미분 옆에 뭐라고 써있어? 우리 한자로 또 미분 써있네. 분자는 뭔지 알 것 같아. 나눌 분자, 그쵸? 무언가를 우리가 물건을 나누다 할 때 나눌 분자를 쓰네. 그럼 이 앞에 써있는 미자가 어떤 미자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또 어떻게 나오냐? 작을 미자래요. 그럼 작을 미에 나눌 분자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작게 나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놓읍시다. 뭐 여기다 살짝 곁들이면은 우리 미분은 영어로 differential이라고 합니다. differential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미분이라는 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사전에서 어떤 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왔네. 이 결과는 일단 기본 말씀드리면은 국어사전 검색했을 때 결과예요. 여러분들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다 미분 검색하면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복잡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고, 국어사전 말 그대로 말로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일이 미분이다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또 미분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미분 계수를 검색을 해봐야죠. 그래서 미분 계수를 검색했다니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 자, 수학적인 얘기로 독립변수 x의 증분이라는 건 결국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가분에 대한 함수간 fx의 증가분의 b가 한없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그 일정한 값, 뭐 예컨대 dx분의 dy로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우리 아직 앞에 이 스몰 d가 의미하는 거 잘 모르니까 앞부분은 이해 못해도 그냥 패스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을 보니까 미분 몫이란 말이 있고 순간 변화율이란 말이 있더라. 우리가 미분 몫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도 순간 변화율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순간 변화율이란 건 뭘 얘기할까? 일단 앞에 순간 두 글자만 떼볼까요? 그럼 변화율이네. 변화율 뭐예요? 일단 뒤에 율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비율이네. 비율, 그죠? 비율이라는 건 전체로 1로 봤을 때 얘네가 나타내는 비중, 그죠? 비중이 변화율 또는 비율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변화율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되겠다? 변화율 비슷한 말로 우리 또 어떤 걸 알고 있냐면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기울기의 사전적 정의가 뭐야? x 변화량, 델타 x라고 했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즉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1 증가할 때 y 값은 얼마나 변화하는가라는 게 기울기라고 했어요.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즉 함수의 변화율이 되겠네, 그죠? 비율 맞잖아요. 전체를 1로 본 거니까 x가 1 증가할 때 y 변화량이니까 비율로 변화율이 되겠더라. 즉 기울기 이퀄 변화율이 되겠고, 순간 변화율은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순간 기울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죠. 자, 이 삼각형 우리가 델타라고 읽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델타. 그래서 이 델타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통 변화량을 나타나는 게 델타고요. 이 델타는 우리 그리스 문자에서 비롯된 거 알고 있죠? 그리스 문자의 하나인데, 이 델타 삼각형을 소문자로, 얘가 지금 대문자예요. 소문자로 쓰면 뭘로 바뀌더라? 얘가 D 글자랑 유사한 모양이 되더라. 그냥 D라고 보셔도 돼요. 델타를 소문자로 썼더니 D로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dy, dx, dx분의 dy가 나타나는 게 뭐겠다? 이 델타에서 소문자로만 바꿔줬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 일단 dx분의 dy에 대한 퍼즐이 풀린 거죠? d는 델타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구나. 즉 dx분의 dy. 자, 여기다 보통 얘는 dx분의 dy라고 읽기보다는 그냥 dy dx라고 읽어버리거든요. 이 분수 표현 읽지 않아요. 그래서 dy dx라고 읽는데,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기울기에서의 대문자 델타를 쓸 때랑 마찬가지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대문자 안 쓰고 소문자 써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말 그대로 대문자 소문자, 대와 소잖아요. 여기서 스몰 d, 스몰 델타죠. 소문자 델타를 쓴 이유는 뭐다? 이 변화량이 극미할 때, 굉장히 작을 때 dx에서 델타를 소문자로 써주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럼 약간 이제 퍼즐이 또 풀리죠? 왜? 순간 변화율이라며 미분 계수라는 게. 왜 순간이란 말이 붙었겠어? 무언가가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구간 또는 시간이 굉장히 작다, 극미하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즉 순간적으로 변화할 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이만큼의 구간에서만 변화할 때의 기울기, 변화율을 관측하는 게 미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들을 지금 잘게 나눠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미분의 뜻 작게 나누다까지 우리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하겠다. 미분을 왜 미분이라고 부르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뭐 어차피 잡설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시고 나서 다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그냥 미분과 적분이 어떤 녀석이다라는 걸 그냥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미분이라는 건 그냥 어떤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일이구나. 미분계수 뭐였어? 순간 기울기구나. 이런 점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미분 건너뛰어서 자, 미분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 했고 우리 미적분이니까 이제 적분도 한번 얘기를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적분을 또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적분 뭐 옆에 함수 나와 있고요. 당연히 함수 이따가 풀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뜻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 첫 번째 뜻으로 일정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의미하는데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냥 어떤 함수로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뜻 보니까 정적분 나와 있네. 근데 우리 적분을 안 배웠는데 정적분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 패스. 얘는 나중에 이제 적분 파트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하면 그 주어진 함수가 되는 함수래. 우리 방금 전에 미분이란 말을 듣긴 들었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어떤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분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적분을 하는 함수를 알아야 된다. 말이 더 복잡해졌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말을 저는 어렵게 풀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해가 쉽죠? 자,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알고 있어. y equal fx라는 함수를 알고 있어. 자,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임의의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적분을 했더니 y equal large fx라는 함수가 됐더라. 근데 이 적분의 의미가 뭐야? 적분한 함수를 미분하면 그 주어진 함수가 되는 함수니까 얘를 한 번 더 우리 미분을 해주면 뭐가 돼야겠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y equal small fx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약간 우리 이거 역함수 느낌하고 비스무리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적분과 미분은 서로 상대적인 관계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원래 주어진 함수에서 적분했더니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되고 이 모르는 함수에서 미분 한번 했더니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오니까 적분과 미분은 서로 상대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상보적인보다는 상대적인이 많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자 한번 더 풀이해 봅시다. 분자는 어차피 나눌 분자 똑같고요. 적자가 지금 무슨 적자예요? 쌓을 적자죠. 쌓을 적자. 그러면은 쌓아서 나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하겠어? 작게 나눠준 것을 쌓아준다. 나눠서 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편하겠죠. 이렇게 이해하니까 미분과 적분이 또 상대적인 관계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가겠네요. 왜? 미분은 작게 나눠준 거고 적분은 그 나눠진 걸 다시 쌓는 거야.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서로 상대적인 관계가 되겠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1번 아까 도형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14분이나 흘러서 너무 빠르네.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 적분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 되냐? 자, 일정한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간을 정해주면 좋겠죠? 여기 0부터 한 여기 뭐라고 할까? A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면 이때 도형의 넓이가 적분값이 된다. 어떤 구간? 이만큼의 도형의 넓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0부터 A까지 이 함수와 X축, Y축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가 곧 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합시다. 오늘 원래 첫 시간이라 조금 짧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미적분이라는 게 대충 이런 얘기다. 적분 영어로 안 써드렸죠?
적분은 영어로 쓸 공간도 없네. 색깔 바꿔서 적분은 영어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테그레이션. 뭐 이건 그냥 자랑으로도 알아들으셔도 돼요. 사실상 실제 필요한 건 아닌데 한 번씩은 들어놓으면 좋겠죠. 미분은 디퍼런셜, 적분은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로 책으로 들어갑시다. 제일 첫 번째 단어 수열의 극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 따로따로는 이미 수학 2 과정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먼저 수열은 우리 그냥 숫자의 나열, 그쵸? 숫자의 배열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 우리 극한은 안 배웠나요? 기억이 안 나네. 극한은 아마 수학 2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교과과정 따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극한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극한 우리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극한 우리 LIM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죠? 얘는 결국 우리 리미트 얘기하는 거고요. 리미트라는 거 우리 리미트라는 표현 자체가 극한인가 이거죠. 극한 또는 한계인데 한계. 얘를 우리가 줄여서 LIM 리미트 이렇게 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쓰고 밑에다 어떤 문자를 써주게 됩니다. 뭐라고 쓸까? X라고 쓸까? X는 어떤 숫자 A 이렇게 쓰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X는 A로 한계까지 다가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X 쓰면은 자, 이 X가 A라는 건 아니에요. X가 A로 다가가는 거지 A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A로 다가간다. 즉 X는 A보다 조금 작거나 뭐 우리가 A를 1이라고 놔줄까요? A를 0이라고 놔주면 자, x가 0으로 다가갈 때입니다. 그래서 x가 0이라는 건 아니고 0보다 조금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조금 큰 상태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의미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x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0에 가까운 숫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0.0000000000000 평생 0을 읊어도 모자랄 만큼 쓴 다음에 뒤에 1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0에 계속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0이 되진 않지만 0과 매우 가까운 숫자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극한 그냥 제일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것만 얘기해도 이제 나머지 뒤에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살짝 이제 생각의 범위만 확장된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할 때 아마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거는 극한에서도 어떤 부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이 팔자 누워있는 기호 우리 무한대라고 부르는 거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이 표현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x가 무한대로 다가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무한대라는 건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럼 x가 거기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냥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진행형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x는 증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 또는 무한대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실제로 무한대라는 숫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극한이 이런 표현이 되니까 수열의 극한이란 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겠어? 자, 수열이라고 하면 A1, A2, A3 해가지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가는 거잖아. 거기에 극한이 붙었으니까 뭐야? A 무한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무한대 번째 항은 과연 이 수열의 값이 무엇이 될까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수열의 극한 어떻게 표현하고 다음과 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an, n번째 항을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 그냥 풀어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거죠. n은 무한대로 다가가. 근데 우리 n번째 항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n이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 무한대 번째로. 그래서 우리 결국 알고 싶으면 뭐가 되겠다? 얘는 무한대 번째
항이 궁금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근데 실제로 무한대 번째 항이 존재하지는 않겠죠. 왜? 무한대라는 숫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숫자는 끝없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 항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항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 항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열에 지금 수렴과 발산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즉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수렴이라는 말은 뭐야? 뭐 우리 이제 토론 같은 거 할 때 의견 수렴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즉 모아진다는 거야. 모아진다. 즉 항의 값이 모아진다는 거죠. 즉 무한대 번째 값의 항의 값이 존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an equal 상수가 될 때 얘가 수열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인데, 자 우리가 an equal n분의 1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수열이 있어. 그러면 A1은 1분의 1이고 A2는 2분의 1이고 A3는 3분의 1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되겠다. 얘는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거죠.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 n은 무한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네. 그럼 얘는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겠다.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 1000억 분의 1 얘네보다 훨씬 더 작은 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n은 무한대로 커지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n은 우리가 상상한 숫자보다 더 큰 수가 n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 n이 무한대로 증가할 때는. 그러면은 분모는 무한대로 커진데 분자는 그냥 1, 딸랑 1 하나만 그대로 있어.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우리 뭐 100만 분의 1 고치면 0.00000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현재 n분의 1은 얘보다 0이 한 100만 개는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한 숫자보다 더 n이 커져야 되니까. 따라서 얘는 있으나 마나는 숫자가 되는 거고 그냥 0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다. 그러면은 무한대로 보냈더니 무한대 번째 항의 값이 0으로 모였네. 그쵸? 0으로 뭉쳐졌네. 따라서 이때 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발산 얘기해 볼게요. 발산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수렴이 모아진다는 거니까 발산은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발산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equal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또는 진동하거나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각각의 예시 들어주면 1번 같은 경우는 an이 그냥 n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식 고쳐주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네. an 대신 n 써줘야 되니까. 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n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n이 n 얘랑 서로 같은 거잖아. 이미 n을 무한대로 보냈는데 n이 가만히 있겠어요? 얘도 무한대로 가야겠죠.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되겠죠. 무한대라는 건 수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얘는 무한대 번째 항이 그 값이 존재하겠어요? 존재 안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항의 값이 안 모여졌으니까, 안 뭉쳐졌으니까.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equal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an equal 마이너스 n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고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1이 곱해진 상태니까. 따라서 2번도 식의 값이 모이지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변화하게 되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진동은 어떤 경우냐?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n equal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얘는 우리 어떻게 돼요? a1은 마이너스 1이고 a2는 1이고 a3는 마이너스 1이고 a4는 플러스 1이고 계속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반복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다시 얘기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어떤 값을 가지겠느냐? n이 무한대로 가면 걔는 홀수예요, 짝수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 n이 홀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n이 짝수면은 플러스 1이 될 텐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우리가 구하면은 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 어떻게 구할 건데?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얘는 끝없이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인데 홀수 짝수의 개념이 당연히 없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계속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러니까 좌표평면 그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계속 반복하는 녀석이 되겠다. 그죠? 즉 어디에도 속하지 않네. 그러니까 수렴값이 모이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대 번째 항의 값이 모이지 않았죠. 따라서 이 진동하는 경우도 계속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진동하는 모양이잖아. 진동하는 경우도 발산하게 되더라. 발산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이렇게 해서 수열이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 걸 간단히 얘기해 봤어요. 물론 이거 하고 문제를 풀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더 가시겠죠. 근데 지금의 시간 관계상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풀도록 하고요. 오늘 좀 서론이 길어서 생각보다 조금 길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원래 우리 첫 수업부터 되게 길게 하면은 재미없고 졸리잖아요. 흥미도 없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업이 좀 많이 늘어진 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시 문제 풀이와 이제 개념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